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BM 일본어 첫걸음을 함께하게 된 윤지은 강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요, 오늘 일본어 처음 배워요. 이제부터 일본어 시작해 보려고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일본어는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많이 늘질 않아서 혹은 기초를 조금 다시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YBM 일본어 첫걸음 강의는요, 이 두 가지 어떤 분들이어도 상관없으세요. 기초를요,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교재가 있고요. 수많은 다양한 강의들이 있죠. 일본어 기초 문법은요, 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 방법을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차이가 나겠죠. 이번 강의에서는요,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한국인 강사니까요. 우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쉽게 한국어 중심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전부 다 한국어랑 같지는 않겠죠. 일본어 특유의 발음이라든지 일본어 특유의 표현, 그리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표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장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같이 수업 시간 길지 않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발음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이거 외워봅시다 하는 부분에서만요. 최소 그 부분에서만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요, 정말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가요, 30일 만에 슬슬 나오는 일본어예요. 우리가 슬슬 나올지 아니면 30일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말을 못하고 있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그렇죠? 처음 시작하시건 아니면 다시 보는 거건, 우리 오늘부터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본어요. 먼저 새롭게 시작하려면요, 우리 뭐부터 알아야 돼요? 문자와 발음. 오늘 인사말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한국어에는 한글이 있고요. 영어에 알파벳이 있잖아요. 일본어에 뭐가 있어요?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히라가나가 뭐지? 라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본어 문장에 딱 보시면요, 여러 가지 문자로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한자를 또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한자는 오늘 하루에 다 외울 수 없어요, 우리.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런 한자 있는구나 라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우리는 히라가나만 일단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히라가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 수업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말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일본에는 어떤 기초 문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청음, 무슨 행,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요거부터가 지금 히라가나라서 우리 아직 읽을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5개씩 세트로 행을 보여드릴 거예요. 5개씩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요 5개 글자는요, 한국어로도 영어 발음 기호로도 적혀 있기 때문에 쉽게 아마 지금 같이 읽으실 수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글자 어떻게 읽냐면요, 아. 두 번째 글자는요, 이. 세 번째는요, 네 번째가 에. 그리고 5번째는 오. 이렇게 읽어요. 제가 히라가나 첫 부분이라서 조금 천천히 2번씩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혹시 한 번도 수업 시작한 이후에 입을 안 떼신 분들 있으신가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에, 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100번 말해본 사람이랑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사람, 나중에 회화할 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 입에서부터 어색하게 나가면요, 듣는 사람도 어색해요. 우리 어색한 외국어만큼 못해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아이으에오지만 따라서 잘 읽어주세요. 자, 아이으에오 이렇게 5개씩 세트인데요. 첫 번째 글자 부터 보시면은요, 동글동글한 게 생긴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요,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다면요, 우리 펜맨십 노트라고 작은 쓰기 전용, 쓰기 연습 노트가 달려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 글자를 만드는지 쓰는 방법까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나중에 수업 끝나고 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옆에 펴두시면서 같이 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히라가나 처음 봅니다 하시는 분들이요. 쓰고 따라 읽고 보고 세 가지 다 하셔야 돼요. 혹시나 좀 빠르게 느껴지시면은 중간중간에 끊더라도 꼭 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으, 에, 오 크게 쓰는 건 아마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포인트가 있는 단어만, 있는 글자만 같이 볼게요. 이 두 번째 이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쉽게 보이는데 왜 저거를 굳이 하지? 라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두 개 획 중에서요. 오른쪽 획을요. 더 짧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이 더 길어지면은요, 다른 글자랑 헷갈리거나, 우리 뒤에 나올 다른 글자랑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무슨 글씨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라는 글자요, 약간 동그랗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꼭 더 짧게 그려주세요.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발음상으로는요, 요 세 번째 으 한번 볼게요. 한국어로 지금 우라고 적혀 있고요. 영어 발음기요. 이렇게 U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요 세 번째 오는 글자의 정확한 발음은요. 한국어의 우와 으의 중간 정도 발음이에요. 중간 발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드리는 팁은요. 너무 으 하지 마세요. 너무 우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 같기도 하고 으 같기도 한 거 있죠. 너무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정확한 발음으로 배워요. 히라가나 알고 계셨던 분들도 한 번 더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요. 자, 5개 한 번씩만 읽을까요? 아, 이, 으, 에, 오. 다음 행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5개씩 세트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카 행이고요. 각각 가, 키, 크, 케, 코 요렇게 가요. 어때요? 바로 앞에서 아, 이, 으, 에, 오가 우리말의 키역 마냥 키역 발음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두 번째 행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가, 키, 크, 케, 코고요. 첫 번째가 카, 두 번째가 키라는 글자예요. 요 키만 살짝 보고 갈까요? 키요. 혹시 기존에 히라가나 알고 계셨던 분들이 나 요렇게 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맞아요. 두 개 다 어떻게 쓰셔도 관계없고요. 키는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온 것처럼요. 이 하나, 둘, 세 번째에서요. 떼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쓴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 한국어에서도 뭐 연결해서 글씨를 뭐 히읗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볼 수 있는 한에서는 글자를 연결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키는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쓰셔도 관련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키가 되고요. 세 번째는 크, 네 번째가 케,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코예요. 그렇죠? 발음도 어렵지 않고요. 쓰는 것도 키 말고는 크게 궁금한 거 아마 없으실 거예요. 카행 5개요. 글자 보시면서 한번 외워볼게요. 이게 카, 키, 크, 케, 코. 발음상에서 똑같은 이야기 한 가지 더 드리자면요. 요 세 번째 오는 거요. 바로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이, 으, 에, 오 할 때요. 으요. 약간 하지 마세요 했죠. 했던 것처럼 모두 다 세 번째 오는 게 똑같아요. 쿠도요. 크 아니에요. 크. 그렇죠. 우라고 하기에는 으 같고 으라고 하기에는 으 같은 그 정도로 읽어주시면 가장 예쁜 발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사행으로 넘어갈 거고요. 한국어의 시옷 같은 발음이네요. 사, 시, 수, 세, 소. 발음 어려운 거 없죠. 첫 번째 글자가 사라고 읽는데요. 사도요.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도 썼어요. 어때요? 앞에서 본 키랑 마찬가지죠. 하나, 둘, 원래 3획인데요. 둘 부분에서 그냥 이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사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으실 것 같고요. 소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소는요. 지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한 번에 안 떼고 써요. 그렇죠? 조그맣게 출발해서 길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요. 그런데 소에는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보는 사람도요. 이것도 소 알아봐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뭐 2개 중에 편한 거를 찾아가시겠지만 2개 다 지금은
두 개 다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소만 두 가지 글자 적어두시고요. 한 번씩 읽어볼까요? 사, 시, 스, 세, 소. 자, 그 다음에는요. 타행으로 갈 거예요. 한국어의 티귿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타행은요. 지금까지 좀 쉽게 왔는데 타행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왠지 타로 시작했으면은 타, 티, 트, 테, 토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세 번째에 주목을 해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가요. 한국어 다, 티가 아니라 다, 치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만요. 티귿 발음 아닌 걸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한국어 참고해서 영어 발음교 참고만 해서 제 발음 잘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타, 치, 즈, 테, 토. 일단 따라 읽긴 했는데 중간에서 살짝 어라? 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즈인데요. 요거는 한국어에는 완전히 없는 발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편의상 지금 트라고 적어놨지만요. 요 글자는 한국어의 요 글자는 츠잖아요. 츠. 근데 요거는요. 즈. 요런 발음이 한국어에는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공식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트예요. 약간 요게 섞여줘야 돼요, 여러분. 요거 알파벳 맨 끝에 있는 Z 발음 있잖아요. Z 발음이요. 그거를 약간 우리가 Z 할 때 즈즈거리는 요런 힘을 줘야지만 나는 발음 있죠. 그냥 치읓 발음이 아니라 약간 그 느낌까지 넣을게요. 이 글자는요. 절대 힘이 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즈. 그렇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명과 이런 공식까지 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도요. R 발음 같은 거 한국어에 없지만 많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했죠.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제 발음 아니시면 다른 원어민 발음 같은 게 있으시면 히라가나 청음 한번 들어보실 때 요거만큼은 꼭 여러 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즈. 요렇게 발음을 해요. 5가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가 타, 치, 즈, 테, 토. 이렇게 가고요. 자, 네 번째 행으로 넘어갈까요? 네 번째는 유난히 동글동글동글한 게 많아요. 나행이고요. 한국어의 니은 같은 발음. 하나도 어렵지 않은 발음이에요. 나행 같이 한번 가볼게요. 나, 니, 느, 네, 노. 나, 니, 느, 네, 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행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는 하행이고요. 하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히읗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간의 차이지만요. 일본어의 하행이 조금 더 세요. 그래서 히읗 발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내주시면 돼요. 하, 히, 흐, 해, 호. 영어에서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이렇게도 표기할 정도로 흐. 이렇게 세게 나와요. F 발음은 아니 후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확실하게 히읗 발음을 내주시면 돼요. 하, 히, 흐, 해, 호. 그렇죠. 역시 지금 쓰기 연습 잘 하고 계시죠?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펜맨십 노트가 친절하게 쓰기 설명이 돼 있을 거고요. 교재 없으셔도요. 혹시 괜찮아요. 연습장 펴놓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옆에다가 한 번씩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행에서는요. 조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후자 한번 같이 한번 써볼게요. 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대충 이런 애들은 그릴 수 있겠는데 후를 처음 보면 다들 멈춰 있어요. 후는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약간 숫자 3처럼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쉬울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장 간략화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총 4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히라가나 치고는 획수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맞아요.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 글자기도 해요. 이 하나, 둘 부분에서요. 그냥 하나, 둘 숫자 3처럼 정말로 연결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경우 많아요. 아니면은 세 번째 획까지 다 연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점만 찍어요.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히읗을 쓰는 거, 리을을 쓰는 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글자지만요. 사람 글씨체에 따라서 혹은 컴퓨터 폰트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편안한 글씨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는 쓰는 연습 여러 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은요, 마행이에요. 마도요, 발음이 너무 쉬워요. 한국어의 미음 발음처럼요. 자, 마미무메모 함께 가볼게요. 이 글자가 마, 얘는 미, 요거는 무, 요거는요, 메, 요 글자는 모예요. 자, 여기서도요, 발음상의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쓰기만 두 가지만 보고 갈게요. 일단 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것도 꼬불꼬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써볼게요. 먼저 짧게 이렇게 줄을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건데요. 한번 꼬아서 밑바닥에 이렇게 깔아준다는 느낌? 그 다음에 약간 지렁이 같죠? 지렁이가 아니라 뱀처럼 이렇게 깔아줘요. 그 다음에 점까지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매를 같이 보고 싶은데요. 얘는 주의를 해야 돼요. 뭐랑 비교가 주로 되냐면요. 바로 앞앞에서 그 나행이 있었어요. 나니느네노 할 때요. 느 요렇게 끝에 꼬랑지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느 요거는 매예요. 히라가나 지금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같이 보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요. 그런데 히라가나가 8, 90% 지금 있어요. 그런데 몇 개만 다시 봐야 돼요.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요. 비슷한 글자 모아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게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요게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매예요. 마미무메모였고요. 우리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야행이에요. 야, 유, 요. 이렇게 나타내고요. 야, 유, 요 중에서는 야 한번 같이 써볼게요. 야는요, 먼저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그려요. 요 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위에서 이렇게 찍는 걸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야, 유, 요 한 번씩 읽을까요? 야, 유, 요. 그 다음에요. 또다시 5개 세트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라행이고요. 라행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영어 발음 기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R-A-R-I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리르레로 아니에요. R 발음 안 해주셔도 돼요. 한국어의 리을 발음처럼 그냥 라, 리, 르, 레, 로 이렇게 갈게요. 어떤 글자가 포인트일까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바로 이 글자예요. 제가 맨 처음에 아행할 때요. 아, 이, 으, 에, 오 중에 요 글자 이 기억나세요? 이를 쓸 때는요. 우리 맨 첫 번째 행에서요. 이를 쓸 때는 오른쪽이 짧아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요거 반대예요. 지금 나오는 리는요. 오른쪽이 요런 식으로 길게 그려요. 두 개가 꼭 길이를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이, 요거는 리.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행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총 3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글자가 와예요. 근데 와라고 있는 거 발음은 어렵지 않은데요. 조금 전에 했던 얘랑도 비슷하고 또 그 앞에도 뭔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히라가나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만 헷갈리는 글자 모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와 하나, 둘 이렇게 생겼고요. 나니느네노 중에 네요. 뒤에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방금 전에 배웠던 레요. 앞에 다 똑같아요. 맨 끝에만 달라요. 레, 라리르레로 중에 레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3가지 글자도 헷갈리지 않게 히라가나 한번 쫙 다 봤어요 하시는 분들 나머지 10%, 20% 헷갈릴 때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레 이렇게 되고 지금 나오는 거는 와 이렇게 돼요. 와 같은 경우에는 와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좀 동그란 모양으로 외워보시고 레 같은 경우에는 레 이렇게 연관시키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자는 특이한 발음이네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응이라고 적어놨긴 했는데 약간 미묘한 발음이 나요. 이 글자는 정확하게 한국어에 똑같은 발음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응은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단어 속에서 이 글자를 발음을 할지 같이 자세히 볼 거예요. 잠시 두시고 여기까지 히라가나 각각의 글자를 한번 써보시고 발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히라가나를 잘 따라오신 분들 앞에까지 문자만 아는 것만으로는 조금 발음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금, 무슨 하고 있는 게 계속 뒤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타금이라는 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타금은 뭐냐면요. 다 보니까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른쪽 위에요. 점점, 점을 2개씩 찍어줬어요. 그리고 글자는 새로운 글자가 아니고요. 자, 점점을 떼고 보니까 우리 이거 뭐였어요? 카행이었죠. 가키, 크케, 코 한국어의 키역처럼 발음을 했었는데요. 요렇게 붙여서 우린 다른 발음을 나타내줘요. 이런 애들을 타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타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글자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을지가 중요하겠죠. 자, 맨 앞에 있던 글자요. 원래 카. 그런데요. 이 위에다가 점을 2개를 찍어요. 그러면 가 이렇게 변해요. 한국어에는 그냥 가라고 적혀 있는데 가라고 하면 되지. 제가 뭔가 엄청 힘을 줘서 가라고 했잖아요. 한국어에 가까운 발음을 적어 놓은 거고요. 정확한 발음은요. 약간 느끼한 발음이 나요. 힘을 줘서 나는 발음. 그래서 요 5가지요. 가, 기, 그, 게, 고. 그렇죠. 지금 웃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발음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5개 해야 돼요. 앞에 약간 같은 걸 넣으면 좀 더 쉬워요. 가 이렇게요. 기, 그, 게, 고 라고 한번 그냥 가기그개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일본어스럽게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마찬가지인데요. 사행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없을 때요. 사시스세소였어요. 사시스세소에 이번에 이렇게 붙으면은요, 뭐가 되냐면은 한국어에 자지즈제조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살짝 안 본 걸로 할게요. 왜냐면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이런 글자는 없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자가 아니라 자는 또 다른 글자가 있어요. 얘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국어의 지읒하고 비슷하긴 해요. 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요거 살려서 요 Z 발음 살려서 읽어주세요. 스에다가 탁점이 붙으면은 즈 사에 탁점 붙으면요. 세에 탁점 붙으면요. 제 마지막도 소에 탁점이 붙었으니까 조 5개 같이 갈게요. 자, 지, 즈, 제, 조. 그쵸. 그 다음에 3번째 탁은 볼 건데요. 3번째는요. 타행에 붙었어요. 타행에 붙으니까 역시 느끼하게 바뀌어요. 다. 그냥 다가 아니라요. 다. 지, 즈, 네, 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 2번째, 3번째요. 방금 전에 봤던 요 글자 있죠. 지, 즈, 똑같다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바로 앞에 나왔던 지랑 즈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약간 느끼한 디귿의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같이 갈게요. 다, 지, 즈, 네, 도. 마지막 탁점인데요. 하행에도 붙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 그 비읍 발음 나는 바비브베보 이런 게 앞에 안 나왔었어요. 우리는 하행에 이렇게 점점 찍어서 표시를 해요. 하, 히, 흐, 해, 호 였는데 탁점이 붙으면은 바, 비, 브, 베, 보. 바, 비, 브, 베, 보까지요. 자, 요렇게 총 4행에만 모든 히라가나에 붙지 않아요. 4가지 행에만 탁점이 붙고요. 우리는 반타금이라는 것까지 볼 건데요. 요번에는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를 찍어줬어요. 요거는 요거 한 줄밖에 없어요. 이 하행에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주면은 한국어의 피읍 발음처럼 세게 변해요. 각각 파, 피, 프, 페, 포 같이 가요. 파, 피, 프, 페, 포 요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로 글자는 다 끝났어요. 새로운 글자 또 있지 않아요. 이제 히라가나에서는 앞으로 뭐 한자나 이런 건 많겠지만요. 요 앞에까지만으로 우리는 글자 다 읽을 수 있고요. 이제 발음에 관한 얘기만 몇 가지 더 할 건데요. 뭐 발음이냐면은 요거요. 히라가나 맨 끝에 나왔던 한국어로는 요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요 글자요. 그런데 조금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게요. 미음으로 발음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자랑 마예요.
어때요? 당연히 뒤에 마가 오기 때문에요. 제 입 모양 한번 보실까요? 암마, 암마.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암이라고 다물어지겠죠. 요 응 발음 정도로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발음이 살짝 바뀌어요. 암마, 암마. 이런 식으로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요런 거 앞에서는 뭐 니은으로 발음이 된대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굳이 이 문장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요거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요거 지금 뒤에 따라오는 그 히라가나가 나예요. 나 인데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면요. 뒤에 나를 발음하기 위해서 당연히 제 입 모양 볼게요. 민나, 민나. 입 안 다물어지죠? 뒤에 나가 나오니까요. 당연히 나 이런 식으로 니은 받침처럼 돼요. 그래서 민나, 민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또 어떨 때는 이응 받침처럼 된대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일본어를요. 일본어로 니홍고라고 하는데요. 뒤에 고 이런 게 따라와요. 그럼 당연히 니홍고 해서 응처럼 이렇게 입을 동그랗게 한 채로 남아있게 되죠. 자연스럽게 앞뒤 히라가나를 읽다 보면 이 응 발음이 어떤 식으로 입 모양 변하는지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니홍고, 니홍고처럼 응으로 될 때도 있어요. 자, 이 까다로운 응 발음이요. 또 어떨 때는 니은과 응의 중간 발음이다.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맨 끝에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호 뒤에 요 응 글자가 나왔는데요. 요럴 때 이제 니은과 이응의 중간 발음으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혼처럼 니은 발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홍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 응 이렇게 나눠서 한번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지금 한국어로는 홍 이렇게 한 글자처럼 적혀 있지만요. 가장 좋은 발음은요. 홍 한 글자가 아니라 홍 이렇게 되거든요. 어때요? 우리말로는 호은처럼 니은처럼 들리기도 하고 호응처럼 응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긴 설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어에 똑같은 발음은 없다는 거죠.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혼 이렇게요. 한국의 홍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응이라는 그 발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우리 요음이라고 하는 게 남았는데요. 이 요음은 뭐냐면요. 또 요음이 없이 우리가 글자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요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라가나들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요거가 보이네요. 요 뭐예요? 키. 그렇죠. 가키, 크케, 코에서 키였는데요. 그 옆에는 어떤 글자 보이세요? 야유요 중에 야예요. 그런데 제가 야만 좀 작게 썼죠. 이 요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히라가나 뒤에 야, 유, 요를 작게 쓰는 걸 의미를 해요. 작게라고 하면 이렇게 상하로 잘라서 아랫부분에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얘를 어떻게 읽냐면요. 요 두 글자를 합쳐서 읽어요. 키, 야를 한번 합쳐볼까요? 한 글자로 한 박자로요. 키, 야 합칠게요. 캬. 키, 유도 합칠게요. 큐. 키, 요가 만나면요. 쿄. 맞습니다. 이 야유요는요. 그렇다고 맨날 작게 쓰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키, 야가 크게 적혀 있다면 기야, 기야 두 글자로 읽는 거고요. 요렇게 뒤에 혼자 작게 달려 있어.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서 한 글자로 만들어요. 얘는 두 글자가 아니라는 거. 캬, 큐, 쿄요. 그러면 하는 김에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키라는 글자에 요거 붙으면 어떻게 읽었어요? 기. 가기, 그게, 고 했잖아요. 그 중에 기예요. 자, 기, 야로 읽는 게 아니라 야가 작게 적혀 있으니까 야, 야. 기, 유를 합쳐볼까요? 유, 유. 기, 요도 합쳐볼게요. 기, 요가 만나면 요. 캬, 큐, 쿄, 야, 유, 요. 요음이요. 지금 교재 보시는 분들 끝도 없이 막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요. 여러 글자를 작게 쓰는 게 아니라 야유요를 작게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 글자랑 합쳐서 한 글자 만든다. 같은 방식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우리 시라는 히라가나 뒤에 시 뒤에요. 야유요 붙었어요. 그러면 시야 합치면요. 샤, 슈, 쇼.
샤, 슈, 쇼요. 그 다음은요, 요 글자는요, 시에다가 점점 붙으면 지죠. 자, 주, 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차, 추, 초. 그 다음은요, 니 옆이니까요, 냐, 뉴, 뉴. 그 다음 글자는요, 히 옆에 야네요. 샤, 휴, 효. 그 다음은 비 옆에 야예요. 벼, 뷰, 뷰. 그 다음은요, 피였어요. 우리 이렇게 마지막에 동그라미 붙여주면 파피, 프페, 포 였는데요. 피야, 피유, 피유 합쳐볼게요. 펴, 퓨, 표. 재밌지 않나요? 이 야유요는요, 크게도 적어요. 그런데 작게 적으면 전부 다 유음 발음 나요. 마지막으로 म्या, 뮤, 묘, 랴, 류, 료까지요. 전부 다 똑같은 거 아시겠죠? 작게 적으면 한 글자로 합쳐진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진짜로 거의 다 왔는데요. 초금은 뭘 의미를 하냐면요. 요거요. 이 히라가나. 맞아요. 발음이 조금 까다로웠던 히라가나 대부분이 다 한국어에 비슷한 게 있지만요. 요 글자는 우리 타치즈 테토에서 나왔던 이 즈, 요 글자 발음 연습이 필요한 글자였잖아요. 근데 이 즈가요.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요. 그렇게 발음되지 않아요. 발음이 어려웠는데 즈도요. 조그맣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은 다른 세 글자보다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요음하고는 다른 기능이에요. 얘는 조그맣게 적었을 때 발음이 아예 바뀌어요. 약간 한국어의 시옷 받침이나 디귿 받침이나 이런 것처럼 으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 앞에 있는 건 가고요. 그 다음에 코우예요. 그 사이에 으을 넣어볼까요? 가코, 가코 이렇게 되겠죠. 가츠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한 단어들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캐, 그 다음에 으 하는 거 넣고요. 세, 키예요. 약간 한국어의 나쁜 말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외워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결석이라는 단어고요. 캐츠 아니죠. 조그만 츠가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 초금이에요. 개새끼, 개새끼.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우표인데요. 역시 다 똑같아요. 위에 설명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는 실제 단어를 잘 읽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단어로 같이 여러분들은 강의 듣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발음으로 연습해 볼게요. 키와 태 사이에 으 하는 거 넣어주세요. 기대, 기대. 그 다음에요. 표 마찬가지예요. 기쁘, 기쁘.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요, 정말로 글자에 대한 발음 얘기는 끝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냥 제가 조금 여러분 이거 유의해주세요 하는 거 당부사항만 드리고 싶어요. 장음, 단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한국어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이 눈, 우리도 어떤 눈은 길게 읽어야 되고, 짧게 읽어야 되고,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크게 구분을 안 두고 있죠. 눈이 내린다든지 눈이 내리다든지 아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의 장음도 그냥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본어에서는요. 장음과 단음만 확실히 길게 늘리고 짧게 끊어주시면요. 너무 발음이 좋아져요. 훨씬 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거나 새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요. 저는 훨씬 더 좋은 발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요, 요런 부분 얘기하는 건데요. 어때요? 카, 아. 결국에는요, 카, 아. 카를 길게 발음하는 게 되겠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아가 지금은 장음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래 정확한 발음은요, 오카상, 오카상인데요. 성격이 급해서 그냥 오카상이라고 하지 않고 오카상, 오카상, 오카상 하면은 요 글자 발음 안 한 거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본에서는요, 표기를 안 하고 그냥 길게 읽어라가 아니라 요게 들어가 있어요. 카 뒤에 아가 있기 때문에 넘기지 마시고 카를 두 박자처럼 읽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글자에는 아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친한 친구끼리 문자 말투로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짝대기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음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한번 읽을까요? 엄마, 어머니는요. 오카상. 마음껏 늘려주세요. 오카상. 같은 방식으로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니 이런 기분이죠. 오니상, 오니상. 자, 세 번째는 어때요?
그죠? 크 길어지죠? 쿠키. 쿠키. 쿠키 아니고요. 먹는 쿠키 돼요. 그러면 쿠키. 그 다음에요. 요런 거는 조금 특이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제가 위에 설명을 같이 볼까요? 이 발음이 겹칠 때 그냥 애를 길게 하는 습관이 있대요. 이거는 앞으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너무 많이 단어가 나오고 제가 늘 일본어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센세이라고 굳이 발음을 하지 않고요. 세이 이렇게 에 발음이랑 이 발음이 겹칠 경우에 뒤에를 그냥 장음 처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센세 세이가 아니라요. 세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오 뒤에 우가 올 때도요.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코, 우잖아요. 떨어뜨려서 읽으면요. 그런데 코 이런 식으로 읽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우들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쿄 이렇게 되겠죠. 가타카나 아직 우리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이 줄을 그어서 장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후에 가타카나 공부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요. 아니, 이 전까지 가타카나 아직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히라가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조금 빠르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각 행마다 끊으세요. 적어보세요. 발음해보세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요. 특히 5개씩 세트 있었죠. 아이우에오 발음해보고 써보고 가키쿠케코 발음해보고 써보고요. 그 다음에 히라가나 쭉 다 보시면요. 몇 가지 까다로운 발음 제가 골라드린 거 있어요. 이런 거요. 즈. 그 부분에서 30번, 50번 발음해보세요. 즈. 나중에 오히려 중급, 고급이 되시면요. 그런 연습 잘 안 하게 돼요. 우리 어려운 문법, 긴 문장 말하느라고 정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글자에 집중해서 지금 좋은 발음 만들 수 있거든요. 히라가나를요. 그냥 아이웨오예요. 가키쿠케코예요. 이렇게 독학하시거나 강의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너무 기초지만요. 지금 발음에 욕심내고 싶어요. 우리 성인이 돼서도요. 다 좋은 발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발음들 몇 개만 신경 쓰면은요. 그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이랑 그냥 이거구나 라고 넘기신 분들은 나중에 발음 분명히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히라가나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까다로운 발음, 까다로운 쓰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뒤에 있는 요음, 초금, 장음 이런 애들도 신경을 써야겠구나 정도요. 그러면은 우리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3가지 인사말을 가져왔는데요. 인사말은요 뭐 인사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히라가나 한번 복습해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히라가나 좀 하다 보면은요 이제 아이웨오 너무 지겨워요. 그쵸? 아니면 순서대로 해야지만 잘해. 그렇죠? 학생들한테 히라가나 테스트를 보면은요 섞어 놓으면 또 처음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아행부터 보신 다음에 한 70% 이상이 외워지시면요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 말고 일단 읽는 연습이요. 하나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오하요우 고자이마스 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아침 인사고요. 하나하나 히라가나 따로 외워주시면 우리 읽을 수 있죠. 좀 긴데요. 천천히 해볼까요? 아침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할 때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한 번 더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점심 인사, 저녁 인사도 또 따로 있어요. 점심 인사, 저녁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미리 당부드릴게요. 요거 원래 히라가나 한데요. 지금은 와로 읽을 거예요. 여기 와라고 적혀있죠. 왜 그렇게 읽는지는 바로 우리 진도 나가면서 곧 나올 거예요. 일단은 와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거. 점심때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려면요. 건니치와 좀 저녁 시간, 뭐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 저물고 저녁이다 하면은 요 인사로 바꿔줘요. 건방와 자, 우리 저랑 지금 얼굴 보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같이 수업하고 있잖아요. 계속 17강까지 만나 뵐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때 인사해 주시면 좋겠죠. 오늘은 제가 딱히 일본어 인사를 하진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만날 때마다 건니치와 하고 인사를 할 거예요. 물론 아침이실 수도 저녁이실 수도 있지만요. 가장 우리가 하루 중에 많이 쓰게 되는 요 인사로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침이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점심 때면 건니치와, 저녁 때면 고마워 하고 저랑 인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일본어 글자에 대해서 처음 접했는데 꼬불꼬불 재밌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듣는데 이제야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꼭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자를 혹시 100% 외우지 못해도요, 수업은 진행되고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떨까요? 지금 수업을 막 나가고 있는데 글자가 안 읽혀. 아직도 구분이 안 가. 이러면은 조금 덜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빨리 익히실수록 수업은 더 재미가 배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는요,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히라가나만 많이 보시고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부터 빠르게 진도 나갑니다. 자, 히라가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